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7월 10일 날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세금을 강화하는 대책이었는데, 취득세도 강화했고, 보유세도 강화했고, 양도세도 강화하는 굉장히 센 규제 대책이었는데, 이 대책이 나오고 며칠 사이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증여 취득세 부분인데, 7월 13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국토부랑 7월 10일 보완대책 발표해가지고 몇 가지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언급한 내용은 장기 보유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던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다주택자 주택증여가 늘면 취득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양도세율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서 증여할 우려는 낮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증여가 늘게 되면 취득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우선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 정부에서 증여 취득세율을 어떻게 인상을 할지, 어떤 안을 갖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세부담 역전에 양도보다 증여가 늘자 정부가 허겁지겁 또 증세 계획을 한다.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를 검토한다. 그리고 세대별 합산 과세도 추진을 한다. 집 팔아서 세금 내느니 자식 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증여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죠. 먼저 이제 현재 증여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부가 증여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인상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세부적인 부분을 예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제 증여세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공제금액 부분이 있고, 증여세율에 대한 부분이 있고, 증여취득세율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6억 원을 이제 공제를 해주고, 직계 존속이 성인한테 이제 증여를 해줄 경우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 미성년자한테 증여를 할 경우는 2천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자녀가 직계 존속한테 증여해 줄 때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 기타 친족이 이제 기타 친족한테 증여를 해줄 때 1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 이제 세율이 이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 1억 원 미만인 경우 세율이 10%, 5억 원 미만인 경우 20%, 10억 원 미만인 경우 30%,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40%가 적용이 되고, 30억 원 초과인 경우는 50%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각 구간별로 이제 누진 공제액도 별도 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증여로 취득할 때 이제 취득세율입니다.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3.5%고, 농어촌 특별세가 0.2% 가산되고, 지방교육세 0.3%, 그래서 합계세율이 4%가 적용이 되고, 85제곱평방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공제가 되고, 합계세율이 3.8%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며칠 동안 논란이 됐고, 정부에서 그 인상을 추진하는 그 부분이 이 세율 쪽 부분보다는 증여 이제 취득세율 부분입니다. 이번에 7월 10일 규제대책에서 취득세율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8%,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증여취득세율도 인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 증여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월 10일 날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2, 3일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다주택자 주택 양도에 대해서 그 징벌적으로 증세 방안을 이번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일부 거래에서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 부담을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팔지 않고 증여로 세금 부담을 피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증여취득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현행 3.5%인 증여취득세를 증여를 받아서 2주택자가 되면 8%, 증여를 받아서 3주택 이상이 되면 12%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수 적용 기준을 세대 합산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세대 합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한 세대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주택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25살 먹은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에 같이 살던, 따로 살던 3주택 이상자에게 부과하는 증여취득세율 12%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막겠다.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검토되고 있는 게 2월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2월 과세가 현행 5년인데 이것보다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2월 과세라는 게 증여 후에 매각할 때 취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에 한해서 적용되는 규정인데, 현행 5년인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얘기죠. 이 2월 과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2010년도에 부동산을 5억짜리를 취득한 경우에 증여를 2015년에 했는데 그때 시세가 7억이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 2019년도에 양도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 당시 시세가 10억이었다면 증여를 받고 나서 지금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계산할 때 7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5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마이너스 5억 하면 양도세 기준 되는 게 5억을 적용한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2월 과세 기간인 5년을 경과해서 2021년도에 양도했을 때는 그 2011년 양도시 시세가 10억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여 시에 받은 이 시세 7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억 마이너스 7억 하면 이 3억을 양도차익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2월 과세 기간이 5년 내에는 미리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반면 5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만약에 증여를 했다. 그런 경우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쉽게 팔지 못하게 이 5년이란 기간을 7년이나 10년으로 연장을 하겠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도 검토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라도 잡겠다. 그 목표 하나만 보고 7월 10일 부동산 규제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너무 조급하기만 하고 부작용이라는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정책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려서 이제 집을 사지 말고
여러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팔라는 정책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만약에 팔았어요. 그럼 팔게 되면 누군가는 그 주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팔으라고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았는데, 과연 그럼 이 주택을 누가 살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다주택자 중에 한 명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대출되는 게 40%니까 대출 금액이 4억이고, 그럼 나머지 필요한 현금이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현금 6억이 있어야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매물들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금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구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현금 6억이 있어서 이 아파트 매물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못 사면 과연 이 10억짜리 아파트는 누가 사게 되느냐? 결국에는 현금에 많은 현금 부자들, 그리고 자산은 있는데 소득은 적은 이 금수저들, 결국 현금 부자랑 금수저들만이 이런 아파트 매물을 구입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런 예를 들어봐도 결국은 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득보고 힘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들이나 금수저들은 이런 부동산 정책에 아무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그냥 거저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무주택인 실수요자들, 그리고 1주택이어도 뭐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조그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대출 예외를 인정해 줘가지고 대출 금액을 기존 70%로 유지를 해줘야만 이런 분들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출이 7억이고 필요연금이 3억이면 구입을 한 다음에 대출을 이제 벌어서 갚는 식으로 해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든 금액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세밀한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런 세밀한 부분을 검토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의도랑은 틀리게 현금 부자, 금수저들한테 오히려 좋은 정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보완 대책을 만들 때 이런 세밀한 부분도 검토해서 좋은 정책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